어제와 오늘 전 현직 국방장관들의 이름이 나란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 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함께 저희들이 보도해드린 대로 미군의 노후 헬기를 고가에 구입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죠. 또 현직인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딴 말 실수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더니 결국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을 제 옆에 모셨는데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는 더 알려야 할 내용이 많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오랜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네. 예. 자, 어제 국방위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 작업을 직접 지시했다. 이 증거 문건을 공개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건 보도를 해드렸는데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을. 그래서 군 댓글 작업에 김 전 장관이 깊숙이 개입을 했다면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시절에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겠느냐? 그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우선 여기 보도도 했을 겁니다만 김기현 씨라고요. 예. 사이버 사령부. 예, 조금 아까도 나갔습니다. 예, 일부에서. 530 그 팀에 있었던 총괄 계획과장이었던 분이 그렇게 정언도 했고요. 예. 그 사례로 든 게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 결국 예. 낙마했습니다만 김병관 전 장관 띄우기를 했다라는 거를 김기현 씨가 정언했습니다만 그 뉴스타파라는 프로에서 예. 김병관 본인이 그런 적이 있었다는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고도 다른 증거들을 지금 팩트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데 예. 좀 거의 확인 단계에 가 있는데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더 이상 못할 지경까지 갔어야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 총선 대선이 있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집권 후에도 계속 끌고 가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비로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거를 다 수집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물론 그게 뭐 거의 공개할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거의 뭐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라도 혹시 내놓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조금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수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보들도 있고요. 또 당시 이 수사를 받았던 많은 분들의 진술 속에 김관진 장관에게도 보고를 했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 가면 상황일지라는 같은 걸 매일 올라갈 테니까요. 쓰잖아요. 거기 보면 장관에게 보고하는 걸 적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장관실로 갔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밌는 거는 어떤 날짜에는 그 날짜에 수행하는 사람이 해군 누구누구다. 전화번호까지 적시를 해놓고 이걸 열람을 했는지 이 해군에게 확인을 해라. 라고까지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에게 직접 보고됐는지를 확인할 정도면 당연히 보고가 된 거죠. 이런 정황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다 덮었던 거죠. 그러면 장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고가 끝났으면 기보고 사항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보고해서 이제 문건을 회수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보고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고하고 나면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 건을 회수했다, 누구 건을 회수를 못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예. 심지어 그 상황일지를 보면 조장 상황일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장 상황일지에 보면 BH라고 흔히 말하죠. 블루하우스 청와대. 예. 청와대 보고하고 보고 문건 B를 보고하고 뭐 이렇게 된 조항 이렇게 항목도 있거든요. 예. 그런 단어들이 그대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확인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근데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철희 의원께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이 바로 45년 된 치누크 헬기 1,500억 원 10억 대를 그렇게 매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나왔습니다. 네. 방사청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반론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냐면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해서 매입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오래된 것은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것이었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마도 여전히 이것이 효용 가치가 있는 헬기였다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무엇보다도 송영무 국방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고치면 31년은 더 쓸 수 있다. 이게 30년도 아니고 31년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합산을 해봤더니 제가 이게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45년이 됐는데 31년을 더 쓰면 헬기를 76년을 씁니까? 31년을 더 쓴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제가 확인했더니 31년까지. 예. 아 2031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원래 송 장관이 말씀하신 원뜻은 그거였다고 하고요. 예. 설마 그게 맞겠죠? 예. 2031년이겠죠? 예. 방사청의 설명은 지극히 원론적인 저희는 절차를 따져서 예.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판단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오해고요. 예. 방사청에 그 말을 하신 분하고도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전혀 사실이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런가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멀쩡한 비행기면 미군이 왜 이거를 우리한테 팔기 전에 도태를 시킨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D형입니다. 치누크라고 하는 비행기의 D형이고요. 이걸 F형으로 바꿉니다. F형으로 바꾸면서 개량된 종이라면서요? 그렇죠. 예. D형을 팔아먹는 거거든요. 멀쩡한 비행기면 이걸 왜 팔겠습니까? 예. 안 팔고 쓰죠. 그게 우선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거 만든 비행기 제작사가 보잉인데 예. 보잉이 이걸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함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건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송 장관이 2031년까지 더 쓸 수 있다는 것도 이건 근거가 별로 그렇게 그 근거는 예. 이른바 이제 카이다라고 하는 국방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를 3번인가 했습니다. 예. 2012년에 조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장관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뤄 보건대 장관 뜻에 맞추는 보고서를 쓴 거죠. 예. 거기에 미쳐 보면 정비를 잘만 하면 한참 동안 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2031년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게 아직 14년이 남은 얘기라서 네. 헬기 하나를 만들어서 지금 60년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썼던 국방연구소가 금년에 그걸 뒤집었어요. 예. 우리가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시인을 했고요. 예. 또 하나는 금년에 이게 왜 없어지게 됐냐면 이게 도태되느냐면 성능 개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는 어느 정도 쓰다가 이걸 성능 개량하면 한참 더 쓸 수 있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성능 개량 사업이 있는데 이 성능 개량 사업에서 이 연례대는 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뺀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정보를 봐서라도 알겠습니다.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얘기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은 지금 말씀드린 치누크 헬기는 물론이고 오늘 보도해 드렸는데 역시 노후된 초계기 구매에도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서 네. 왜 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렇게 그 미국 노후 무기 구매에 관심이 있었는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게 안 믿겨졌어요. 예. 이거 고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박물관에 전시용으로 가야 될 비행기를 왜 비싼 돈 주고 샀을까라고 싶은데 다행히 지금 말씀하신 그 비행기는 초계기. 예, 중간에 이거는 접었어요. 왜 접었냐면 이것도 그냥 갈 뻔했습니다. 예. 왜 접었냐면 작년에 북한이 SLBM을 쐈잖아요. 예. SLBM을 쏜 걸로 전제를 잠수함 해보니까 324. 예.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초계기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군에서 그러니까 이걸 접어버린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산을 아끼게 된 건데 이 예산은요 훨씬 규모가 큽니다. 한 6, 7천억 정도 되는 거였기 때문에 큰일 날 뻔한 거죠. 예. 네. 진행이 됐더라면 그럼요. 네. 그건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고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SLBM을 쏴준 게 오히려 우리 예산을 절약한 상황이 돼 버렸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흔히 웃픈 얘기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맞습니다. 그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이례적으로 오늘 청와대에서 공개 주의까지 내렸는데 야당에서 뭐 이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송 장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예. 사실 상임위 오시면 야당 의원들이 이러저런 주장을 하면서 장관의 답변을 끌어내는데 그동안의 장관들은 좀 노회하게 이렇게 뭐 답변할 거 회피하고 적당히 이렇게 응대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었거든요. 예. 근데 소영무 장관님은 일단 좀 정직하신 것 같고요. 예.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좀 그대로 해드리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업을 떠난 지 한 10년 만에 장관으로 돌아오셔서 그런지 단어 하나나 이게 표현 하나가 갖는 맥락의 의미를 좀 그때그때 캐치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좀 훈련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지나면 적응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보 문제가 워낙 여야 간에 첨예하게 싸우다 보니까 그 장관이
국방장관이 그 틈새에 끼어서 사실 힘든 거거든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저도 조금 걱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 말씀하시기도 좀 곤란한 측면도 있으실 테고. 네. 물론 곤란하다고 질문을 안 드리는 건 아니나 대략 맥락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방위 간사십니다. 고맙습니다. 예.